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제가 아침에는 이제 스트레스 치실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이제 기회 되는 대로 그 장내 세균에 대한 유튜브를 쭉 시리즈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란 게 뭐 별게 없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잘 자는 거고요. 예,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거. 그래서 제가 50분마다 이렇게 쭈그리 앉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죠. 예, 아니면 계단 오르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밥 먹는 거는 쉬어도 운동하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탄수화물 너무 많이 안 먹는 거, 그 중요하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세균을 위한 식사, 결국 이제 섬유질을 많이 먹자, 이건 이제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말보다는 이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장내 세균을 검사할 수 있는 겉인사이드라는 그 검사법을 알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회사 자료를 좀 보내줘가지고 지금까지 본 자료 중에는 제일 장내 세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또 정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겉인사이드에서 보내준 자료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인데요. 겉인사이드 2024년 세프템버면 10월이죠. 젠디 킴이라는 분이 이제 정리하신 자료인데요. 유튜브에 그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허락 받고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나온 자료고요. 모두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비옴 101, 마이크로비옴이란 무엇인가, 겉인사이드 서비스 소개가 있고, 검사 운영 방법, CJ 바이오 사이언스 소개가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가 2015년도에 21세기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장기, 제2의 유전체라 불린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2018년도에 미래의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약들이 나와가지고 쓰이고 있고, 면역 항암제는 키트루다부터 해가지고 완전 항암의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예상보다 2015년부터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큰 발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딘데 앞으로 아마 이 두 가지에 이어서 건강에 이제 가장 세계를 바꾸게 할 그런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정의를 보시면 마이크로브가 미생물입니다. 바이옴이라는 건 이제 생태계, 합쳐서 마이크로비옴이라고도 하고요. 마이크로비알, 지놈이 이제 유전체거든요. 진이 유전자잖아요. 옴이 붙으면 전체를 말해서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숙주와 공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의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를 훈련, 지휘, 조절하여 인체의 질병 건강을 좌우하는 염증 면역뿐 아니라 기분, 활력, 식욕, 스트레스, 수면 등 일상적인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장내 세균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로 장내 미생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박테리아만 이제 보통 세균이라 그러는데, 미생물이라 그러면 그 안에 바이러스하고 곰팡이, 펑거스가 이제 합쳐져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펑거스 합쳐서 보통 미생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 안에 이제 세균만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 곰팡이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요. 주로 장내 미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크로비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옴, 인체 미생물의 종류, 개체수, 서식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유기체로 구성이 된다. 그 중에 박테리아, 세균이 99%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고세균이라는 게 있다네요. 이건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부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이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이제 세 가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체에는 38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한다. 인간의 세포수보다 많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땐 주로 100조 개 얘기했는데 조금 그거는 뻥이었던 것 같고 한 38조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세포는 이제 30조 개고, 이게 크기 때문에 70kg인데 박테리아 이런 미생물은 모두 38조 개인데 무게로는 200g 정도 된다 그러네요. 제법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서식처는 인체 내 다양한 조직에 서식하지만 주로 대장의 95%가 집중돼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싸고 있는 도배장판에 해당하는 그 상피 세포에는 다 사는데 피부에 있는 게 한 1000분의 1, 소장에 1000분의 1이 있고, 위에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분의 1입니까? 그 정도 있고, 구강에 100분의 1이 있고, 38쪽에 대부분은 대장에 있다. 이제 대장은 이제 거의 세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미생물이지만 주로 장, 특히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휴먼 마이크로비옴, 인체 마이크로비옴의 특성은 인체 마이크로비옴은 개인차가 아주 크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유전자는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틀려지면 이제 돌연변인데 사람마다 이 마이크로비옴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 의료, 정밀 영양 등 개인 맞춤의 핵심은 그 사람의 유전자라기보다는 마이크로비옴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각 개인의 유전자 구성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입에 사는 거, 스킨에 사는 거, 또 이건 질에 사는 거, 그다음에 대장에 사는 거에 그 미생물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서로 공통되는 게 없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위생, 시기, 이제 먹는 거죠. 약물, 수면, 스트레스, 흡연, 운동 등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이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DYS, 이거는 이제 접두사인데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네, 바이오시스는 이제 살아간다는 뜻인데 마이크로비옴에 이런 불균형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에는 첫 번째가 항생제, 균을 싹 다 죽여버리니까 안 좋고요. 서구형 식단이란 거는 섬유질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미생물들은 주로 섬유질을 먹고 사는데 서구형 식단에는 이제 섬유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비옴이 이제 디스바이오시스가 되고 제왕절개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을 통해서 이제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질 속에 사는 200가지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으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있는 상세균이랑 의료진에 있는 손에 있는 균들을 먹으면서 시작하니까 시작 자체가 안 좋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린 다음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일매일 변하는데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1번이 이제 먹는 겁니다. 다이어트.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 또 이 잠을 잘 자는 거하고 스트레스는 또 관련이 있겠죠. 스트레스, 담배 피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장내 세균이 이제 조성이 영향을 받는데 거의 모든 생활 습관하고 다 관련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D, UV 쬐는 거 내일 날좀 바이오에서 이렇게 다룰 건데 이렇게 UV를 쬐면 바로 장내 세균의 변화가 생기고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걸 어펜덱토미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거가 사람한테 충수돌기가 왜 있을까?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초식 동물에서 충수돌기가 길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장내 세균의 그러니까 씨앗 창고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충수돌기를 떼어내고 나면 한번 항생제를 쓰고 나서 장내 세균이 다시 복원될 때 이 씨앗 창고가 없기 때문에 복원이 상당히 더디고 또 다양성도 많이 유지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쓰더라도 이 씨앗 창고인 그 충수돌기에 씨앗이 잘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생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장내 세균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펜덱토미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운동을 그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같은 약 뭘 먹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차가 크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 7페이지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부터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내 세균에 대한 내용은 뭐 길지 않게 짧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예. CJ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준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좀 봐주시고 모두 다 장내 세균 박사가 되셔가지고 잘 기르시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내일 검사를 한번 받아볼 텐데 공부해 보시고 검사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